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펜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툴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펜툴을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저장해 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도형의 자유로운 편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포토샵 자체가 원래 사진 편집 도구이다 보니까 자체 드로잉 기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곡선 그리는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펜툴이고요. 일단 그 한번 기존의 걸 좀 그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예, 저장을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784.jpg라는 파일이고요. 네, 파일에서 오픈으로 불러와 보도록 하죠. 어디 있었죠? 예, 바탕화면에 4784.jpg라는 파일입니다. 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사람 부분만 이건 크롭 툴이라는 거거든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 부분만 남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블럭 설정하셔가지고 엔터 치시면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 크기는 이런 정도거든요. 굉장히 크죠. 예, 이렇기 때문에 좀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 사이즈 쓰셔도 되고, 요 위쪽 이미지 이름 있는 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예,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뭐 높이를 한 제가 400 정도로 조절을 할게요. 네, 그럼 이런 형태로 크기가 조절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일단 펜툴은 자유로운 그 수정이 돼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거 있죠? 이 펜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대강 따세요. 즉 아주 세밀하게 처음부터 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뭐 잘못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딱 가시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쉐입이라는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앞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색깔을 바꿈으로 해서 이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예, 그럴 때 몇 가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부분 먼저 한번 해보죠. 네. 손 부분에 포인트가 지금 하나인데 지금 손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포인트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펜툴 기능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그 add anchor point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적당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점 하나를 클릭하셔가지고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손 부분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엄지손가락 부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dd anchor point를 추가를 해서 다이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모든 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에 이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좌우로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선이 있어요. 예, 이 선 같은 경우를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여기서 여기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펜툴은 방금과 같이 선을 그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 anchor는 중간에 이 앵커 포인트라는 걸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delete는 말 그대로 뭘까요? 한 점을 지워주는 거겠죠. 예, 이렇게 클릭을 하심으로 해서 필요 없는 이 선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는 건 이게 보시면 처음엔 이렇게 곡선이거든요. 이걸 뭐 직선으로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됩니다. 다시 새로운 걸 하나 그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펜 툴을 이용하시면 새로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그냥 클릭만 하셔가지고 그리셔야 돼요. 그럼 사각형입니다. 이걸 제가 그러니까 레이어 이렇게 새로 하나 추가가 돼요. 항상. 예. 컨버트 툴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그냥 클릭하시면 이게 직선이 되거든요. 근데 누르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제가 그리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누르고 계시면서 이동하시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옮겨 주실 수가 있고요. 양쪽 포인트를 끄집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늘려주실 수가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전혀 다른 형태로 편집을 하고 싶을 땐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제가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좌우를 다르게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컨버트 포인트 툴로 클릭해 버리시면 직선이 된다라는 거. 이런 형태로 패스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블럭 설정하고 드래그 해보면 그 부분만 따로 옮겨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전 시간에 텍스트에서 몇 가지 좀 살펴드렸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크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가로 글씨 쓰는 거, 이건 세로로 글씨 쓰는 게 있다라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외에 미리 제공되어 있는 도형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테두리가 둥근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하죠. 이렇게 각각마다 전부 새로운 도형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혹은 이렇게 직접 그리셔도 되고, 에디트해서 언두 시켜 보겠습니다. 이 펜툴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편집이 다 가능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옮겨 주실 수도 있고, 애드 앵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도형을 추가해 주고 다시 이걸 옮겨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우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혹은 이걸 여러분들께서 컨버트 포인트 툴로 직선으로 바꾼다거나 누르고 계시면서 이동하시면 곡선으로 다시 바꿔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선택 영역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하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이 패스, 쉐입이라는 곳에 레이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알아서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여러분들께서 펜으로 그렸던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따로 관리를 하실 수도, 변환을 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지금 스노보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포인트들을 그냥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까 컨버트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중간을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서 약간씩 바꿔주시면 곡선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어때요? 좀 스노보드 같이 됐나요? 이런 형태로 직접 선택 영역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걸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그대로 이 쉐입이라는 패스라는 걸 선택 영역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쉐입은 여러분들께서 취소를 이렇게 레이어를 꺼버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를 지워버린다든지, 에디트해서 클리어를 이용을 하시면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지워버린다든지 기타 다른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패스의 주 목적은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그대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패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이건 이제 메모인데요. 말 그대로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어떤 설명을 달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메모를 여러 개 다실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서
이 딜리트 노트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필요 없는 노트 같은 거 지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스포이드 툴이라고 하죠. 클릭을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색깔을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땐 스포이드 툴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그 클릭한 색깔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을 잠깐 해제하고 할게요. 셀렉트해서 디셀렉트 하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눈이 있죠. 이걸 칠해보고 싶어요. 근데 주위의 색으로 칠해야지 눈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클릭해서 주위 색깔을 클릭을 하고 OK 누른 다음에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해서 브러쉬가 너무 크죠? 크기는 그 대괄호 작은 거 왼쪽 그 여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기 주위의 색깔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없어지죠. 물론 이거보다 이제 도장 툴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이렇게 움직이긴 편하고 이 복사하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 툴은 펜틀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곳을 이제 움직이고 싶다든지. 근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동일한 형태가 돼요. 즉 무브 툴 상태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이 펜툴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계시면서 다른 곳을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확대 같은 경우에 그냥 클릭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확대의 단축키예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축소의 단축키다라는 거. 즉 확대할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예,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좌측 기본 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직 설명을 뭐 그 드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뭐 여기 보시면 뭐 쉐입 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특히나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도 해요. 예. 이러한 면에서 이제 이건 차근차근 가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